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댓글에 종종 조직이수 관련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새내기 분들이 개강 전에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영상을 보기 전에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니까 너무 100% 신뢰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직이수란. 교직이수란 무엇인가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졸업을 하면은 국가고시를 치르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졸업을 하잖아요. 교직이수를 하게 되면 간호사 면허증에 교원 자격증 하나를 이렇게 같이 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임용고시를 칠 자격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직이수 정원을 말씀드리자면 원래 정원의 10%를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명 이렇게 뽑는데 간호학과 정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비율 자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100명에서 10명이었던 학교가 200명으로 증원된다 하더라도 교직이수는 10명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상 10%보다 더 작다고 보면 됩니다. 제 학교도 10%인데 실상 3%였습니다. 정말 조금 뽑죠? 너무 조금 뽑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자면 교직이수 하는 법입니다. 그럼 이 교직이수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간호대학이 교직이수자를 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직이수가 가능한 학교에 진학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직 교직이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신다면 무조건 교직이수가 있는 학교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0% 안에 들어야 하는데요. 보통 1학년 성적으로 뽑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학교도 1학년 성적으로 뽑았고 어느 학교는 2학년까지 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학교에 공지사항이 올라오는 시즌이 있어요. 그때 잘 보셔야 합니다. 교직 신청 시즌에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서류가 접수되었으면 인적성 검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적성 검사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요. 문항수가 굉장히 많고 시간도 얼마 주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관적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정말 일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은 탈락입니다. 라이어라고 뜨거든요. 실제로 성적이 굉장히 좋고 어디 하나 빠질 거 없는 학생이 인적성 검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인적성 검사까지 하면은 면접을 또 보게 되고 인적성 검사랑 면접 순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마 학교 바이 학교일 것 같습니다. 그럼 교직이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당연하게도 교직 과정을 따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초과 학점이겠죠? 초과 학점이라서 좀 힘듭니다. 시간이 남들보다 많이 빼앗기고 학교도 더 많이 가야 되고 하더라고요. 보통 2학년 때부터 시작되는데 이 교직 과정이 몇 건이 안 되면 토요일 날 등교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 학교는 토요일 날 등교를 했고 또 어떤 학교는 방학 때 몰아서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각각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방학 때 몰아서 듣는다? 그럼 방학 때 학교를 나가야겠죠. 이건 좀 별로인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학기 중에는 좀 괜찮을 수 있겠죠.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교직 과정을 하면서 평가를 논해야 되는데 절대평가인 학교가 있고 상대평가인 학교가 있거든요. 저도 들은 건데 절대평가인 학교는 교직 친구들이 A+를 다 휩쓸어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학교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여서 학점 받기가 극악이거든요. 정말 극악의 난이도입니다. 솔직히 교직 하시는 분들 중에 A불 못 받을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문제 차이로 A 플러스에서 A가 아닌 B 플러스가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A 플러스가 한정되어 있어요. A 플러스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바로 B 플러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혹시 학점에 대해 좀 예민하다. 나는 학점을 높게 치는 병원에 입사할 생각이 있다 하시면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 건지. 만약에 학교가 상대평가인 교직이수 평가 방식을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좀 떨어진지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성 검사가 교직 이수를 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 번 받아야 됩니다. 인적성 검사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교육 그리고 성교육 등과 같이 교직 이수자가 따로 들어야 할 과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뺏긴다는 점.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교직 이수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일정 학점 이하로 내려갈 시에는 교직 이수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실제로 박탈된 사람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저희 학번엔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직이 되었다 막 해서 이렇게 막 놀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봉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교육봉사도 나가줘야 해요. 총 60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이 60시간을 나눠서 채워도 되고 몰아서 채워도 되는데 보통 한 잡고 몰아서 채우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또한 이 교육봉사뿐만 아니라 교생실습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직을 하게 된다면 그냥 한 방학을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봉사 한 달, 교생실습 한 달 이렇게 해서 총 2달인데 그러면은 방학 하나를 날린다고 보면 되겠죠? 사실 얻는 것도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동기들이 여행 다니고 놀 때 저는 이제 놀 때 놀 수 없죠. 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교육봉사를 할 때 1365 이런 곳이 아니라 각 교육청에 들어와서 학교에 전화를 해야 돼요. 학교에 전화를 해서 발로 뛰어야 됩니다. 발로 뛰어서 교육봉사를 잡아내야 합니다. 교육봉사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한 3군데 정도 전화를 돌리고 얻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직이수의 장점은 무엇이냐? 사실 가장 큰 거는 새로운 진로 카드가 생긴다입니다. 이게 저학년일 때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잘 몰랐는데 고학년이 갈수록 이게 굉장한 메리트라는 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동기들도 부럽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일단 간호사가 되면 3교대라는 좀 힘든 스케줄을 견뎌내야 되잖아요. 이 3교대가 젊을 때는 어떻게 하더라도 점점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고 건강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하지만 보건교사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또 워라밸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임용고시를 치고 싶지 않다, 못 치겠다 하더라도 저희 교직 교수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인데 그냥 기간제 해라. 기간제 선생님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기간제 자리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한 사범대를 같이 다니는 효과라고 할까요? 어쨌든 교원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간다던가 사범대를 간다던가 해야 되는데 간호사 면허증과 함께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게 굉장한 큰 메리트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선생님이 되든 사립학교에 들어가든 어쨌든 합격이 힘들지
안정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직업이잖아요. 또한 방학을 정말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방학.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저희가 취업을 하면 방학이 이제 없잖아요. 연차라던가 있지. 그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방학이 있다는 점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교대인 친구한테도 물어보니까 이 방학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정말 제 성격상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 넓은 보건실을 혼자 쓴다는 것입니다. 사실 간호사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태움이라던가. 하지만 보건교사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요즘은 2인 배치도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그렇다면 교직 이수의 단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큰 단점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동기랑 출석 일수를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동기의 2배를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특히 23학점을 듣게 되는 학기가 있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눈 뜨면 합격하고 다시 눈 뜨면 합격하고 이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정말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너무 발표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업 시연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동기들 앞에 나가서 저희가 학생인 것 마냥 이렇게 수업을 해야 돼요. 굉장히 내향적이거나 발표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직 이수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에서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 임상 실습을 하다 보면 제가 상상했던 간호사의 모습과 조금 괴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교직이라는 다른 하나의 길이 더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괜찮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습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한 아까도 말했는데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재입학을 하지 않고서야 교직 이수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보건교사를 할 기회가 없어요.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종종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안 됩니다. 무조건 재입학 하셔야 되고 재입학하더라도 교직 이수에 걸맞는 성적을 유지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교육봉사라던가 이런 국가근로라던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하면서 저는 임상 실습과 좀 별개로 많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커가는 푸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 교직 이수를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1학년 때 성적 유지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야 하고요. 저는 애매하고 가슴 졸이는 게 너무 싫어서 압도적인 성적을 만들자 해서 성적을 엄청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교직 이수에 확신이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1학년 때 다들 막 MT도 가고 술자리도 가고 이럴 동안 너무 힘들겠지만 꼭 참고 열심히 해서 1년 교직 이수를 하시면 어떠실지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교직 이수에 대해서 말해보았고요. 언제 한번 1학년 때의 학점 관리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